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월 24일 가을날 토익 시험 총평 파트 1, 3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의 성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hackers.co.kr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또는 초록창 N사 초록창에서 해커스 토익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저희 사이트가 뜰 거예요. 거기 많은 정보들이 더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더 유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Part 1 난이도는요. 5점을 만점으로 봤을 때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그래서 중상 정도로 3.5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해봤고요. 난이도를 낮추게 된 원인은 자주 나오는 정답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을 잘 보고 있었더라면 잘 따라가기 쉬웠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난이도를 조금 낮춘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오늘 힘들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놓칠 수 있었냐면 Part 1은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 끝 부분에서 좀 연음 때문에 안 들려서 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6문제 중에서 5문제가 사람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2문제가 사람 정답이 아니고 뒷부분 배경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놓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캐나다 한 편이고 영국, 호주 한 편인데 영국, 호주가 우리는 좀 잘 안 들려요. 이유가 미국 대통령 이름은 아시죠? 근데 영국 그리고 호주 대통령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죠. 왜냐하면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 호주는 결이 같기 때문에 같이 취급해 주시면 되는데 영국, 호주 발음이 오늘 파트 1, 3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비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먼저 영국, 호주 발음 포인트를 좀 찍어 드릴게요. 얘들이 좋아하는 사운드가 있어요. 트트트 거리고 오오오 거려요. 그래서 외우실 때 토토 거린다. 토토토. 이제 애들이 트트트 토토토 오오오 발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발음이 있어요. 영국, 호주에서 들리지 않는 발음은 R 사운드가 중간이나 끝에 있으면 생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 아저씨들, 소위 아재들 발음이 영국 발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다를 내렸는데, 그래서 내가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order. 그래서 미국, 캐나다는 R을 혀를 굴리지만 그냥 R을 떨구세요. 그래서 오다. 또 주차하는 것도 park 아니고 팍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R 사운드 영국은 싫어한다. 그리고 좀 차이점이요. I 사운드가 미국은 E로 읽고 영국은 I로 읽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봉준호 감독, 봉준호, 디렉터 봉준호 이렇게 하면 미국이에요. 영국은 director. 그래서 R 사운드 삭제죠. 그래서 director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영국, 호주가 오, 트트 거리고 R 사운드 삭제하고 I를 I로 읽어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보다는 영국, 호주 발음을 평소에 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Part 3 난이도는요. Part 1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중상 정도, 이제 이렇게 아까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 이 정도의 난이도를 제가 평가를 했고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파트 3가 39문제죠. 13세트. 그래서 39문제 중에서 들리는 대로 그대로 청력 검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0% 청력 검사였어요. 다만 놓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시선 이동이 문제를 푸실 때
질문지에 가 있으면은 먼저 정답 얘기하고 질문 얘기하면 놓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paraphrasing, 바꾸어 얘기하는 동의어가 많이 까다롭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를 좀 낮춘 역할을 했고요. 난이도를 약간 올린 역할을 한 부분은 뭐냐면 보통 Part 3가 크게 주제별로 나눠보면은 회사 생활과 일상 생활로 이렇게 나뉘는데 거의 반반? 뭐 많이 나오면 7대 6? 뭐 요 정도? 13문제니까 7, 6 요 정도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이번은 회사 생활 10세트, 일상 생활 3세트 이렇게 이제 회사는 아무래도 노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해야만 하는 일도 많고 이게 지켜야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많이 나왔다, 특별히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영국 호주 발음을 계속 꾸준하게 계속 집어넣었었고 속도도 이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어려운 발음으로 빠르게 듣는 연습을 한 사람이 오늘 위너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빈출해서 많이 건질 수는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한번 해서 우리 난이도 평가해 봤고요. 이제 자세히 파트별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사람들이 막 앞에서 이렇게 물건 보여주고 있고 앉아도 있고 사람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시선을 끌었는데 정답이 사람 있는 뒤쪽에 이렇게 메모 종이들이 꽂혀 있었고요. 이런 게시판을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은 R을 굴리니까 board, 영국 호주는 탈락시키고 board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게시판, 얘는 명사는 게시판, 동사는 탑승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다이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board 앞에 오늘 코르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또 R을 굴리죠. 그래서 corkboard 이렇게 들렸을 거고요. 영국 호주는 cookboard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우리가 꽂을 때 명사는 핀이에요. 근데 동사는 동사화 시켜서 쓰면 핀을 꽂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주어로 써서 뭐 documents나 뭐 papers나 아니면 좀 더 어려웠다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메모라는 동의어거든요. 쪽지. 여기서 이 발음이 그래서 한 번에 발음하셔요. 노트 두 박자가 아니에요. 한 박자예요. note. 그래서 a note is pinned on the corkboard.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동사화해서 쓰기 시작한 사람은 문학적으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셰익스피어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영문학과에서 하는 거지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사를 듣고 유출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새 궁금하면 초록창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N사를 이제 찾아볼 때 이제 그런 이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명사 쓸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동사화해서 쓸 수도 있어요. 미국 사이트는 G로 시작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명사도 되지만 I, G, it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동사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앞에서 얼쩡거렸지만 뒤에서 정답이 나온 케이스. 요거 좀 특별한 단어.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미국 발음과 영국, 호주 발음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일단 뜻은 여기 있는 요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모음 사이에 있는 D나 T를 부드럽게 R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얘가 미국 발음은 R 굴리고 R이 살아있죠. 그래서 a letter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영국 호주는요. R 삭제하시고 DT는 내질러요. 그래서 a letter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a letter 꼭 시켜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연습을 시켜놨는데 오늘 이렇게
사다리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사다리 옆에 있다를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은요. 사다리는 보통 이렇게 벽에 잘 기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주어로 써서 가장 쉬운 기대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하면 여러분 모두 다 아셔요. leaning against 이러면 모두 다 알겠죠. wow 이렇게 해서 벽에 기대어져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난이도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propped against까지 함께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사람에서 우리가 정답이 나오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 뒤에서 지금 사다리가 기대어 있다로 이제 정답, 오답 이제 이렇게 나눠주셨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뒤쪽에서 또 이제 사람 이외에서 뒤쪽에서 정답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letter 요거 한 개 알아들으셨으면 뒤에 이게 미련이 남아서 이게 정답이었나 하고 좀 불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 뜻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면 속어 대상으로 지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 사골이 뭐예요? 우려먹죠. 계속 나와요. 지겹게 공부하시면 고득점 받고 빨리 탈출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금 공통으로는 둘 다 모자를 쓴 상태고요. 또 둘 중에 한 명만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랬을 때 wearing은요. 쭉 입고 있는 상태. 즉 이 사진은요. 그들은 입고 있다. wearing 하고 있다. hats. 그러면 둘 다 동시에 지금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여자만 그래서 얘는 관사. 그래서 an apron. 그래서 앞치마를 둘 중에 하나만 입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wearing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wearing이 정답인데 이때 항상 같이 공부하셔야 하는 거. put은요 노타예요. 어는 접촉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 woman, one of the women is putting on 하면 입고 있는 동작 중이다. 그 붙이는 순간에 찍혀야 돼요. 그리고 동의어는 또 trying on은요 상점에서 한번 나한테 어울리는지 한번 걸쳐볼 때 trying on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putting on과 trying on은 동작이라서 속어 대상으로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명 이상의 사진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the야 하면 공통이 다 해당돼야 돼요. 근데 one of the women 아니면 one of the men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그래서 수의 일치까지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wearing은 사골로 입고 있는 상태. 우리 전부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죠. 그럼 길 있는 사람들 찍으면 전부 다 wearing masks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earing은 꼭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3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part 3가 39문제지만 굉장히 조직적으로 늘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시험장 가서 문제 분석하고 학생들 반응을 체크하는 그런 임무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도 역시 주제, 장소, 직업을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주제 물어볼 때, 장소 물어볼 때, 직업 물어볼 때 다른 문장을 듣고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푸시면 돼요. 첫 번째 hello 인사 끝나면 이름 다음에 바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특히 우리들은 뭐잖아, our 명사 잘 들어주시면은 정답이 뿅뿅 장소, 직업, 주제 전부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our 사운드 삭제한 이유는 영국 코드는 아 하고 명사 딱 나와요. 그래서 아 명사, 아 명사, 아 명사. 그래서 듣고 여자, 남자 그리고 공통 그들의 직업, 화자들 남자, 여자 함께 직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잘 들으시고 관련 명사 들으시면서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해봤고요. 디테일 문제는 이제 문제를 잘 미리 캐치를 해둬야 돼요. 듣기 전에, 이미 사운드 나오기 전에. 그래서 특정 정보를 잘 보고 있다가 그 근처 앞뒤에 정답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문제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제가 수업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외우라고 하거든요. 해주겠다, 해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남자 주어 man이 적혀 있으면요. man offer to는요. 남자 입에서 I like it, let me I should 라고 해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약간 꼬아서 길게 나온다면 Do you want me to? 그래서 너 me가 동사 해줄까? 이렇게 길게 의문형으로 하지만 결국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why don't I라고 또박또박 하지 마시고요. 연음으로 연결되는 링크 사운드로 why don't I, why don't I, why don't I, why don't I. 그래서 why don't I, why don't I, why don't I, why don't I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혀있는 성별 입에서 해줄게 이렇게 마지막 문제, 늘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will do next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해석하면 다음 할 일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요. 얘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남자였다고 치면은 남자 will do next는요. 남자 입에서 내가 할게도 될 수 있지만 반대편 성별인 여자가 요청하고 제안하고 부탁하는 거 듣고 음원이 끝나면 반대편 성별은 그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반대편 성별이 시키고 제안하고 요청할 때 미리 들어놓고요.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의 클루는 실마리예요. 이런 거 듣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따박따박 계속 집중력 유지하시면서 다시 그 세트 끝날 때마다 다시 심호흡하시고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C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RC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하는 따옴표 문제. 따옴표 앞뒤로 뭐라고 얘기했지? 이제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따옴표는요, 항상 문제지에 따옴표를 표시를 딱 해두시고 그 나오기 전후를 최선을 다해서 다 이해하고 따라가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스노스톰 왔잖아. 태풍 와서 우리 눈 엄청 쌓였어. 라고 이제 좀 불길한 얘기로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반대편 남자가 맞아. 우리 웨어하우스 스토리지 에리아 난리 났지. 디스 윅 엄청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리 짐을 내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따옴표 안에 오늘 딜리버리가 내일 다 올 거다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딱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내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따옴표 나오기 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를 쓱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그라미 딱 치기가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들어볼까 하고 다음 문장 갔더니 well 하고 시간 끌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well 하면 다음 들으세요. 그리고 너 도움 필요하면 내가 추가로 더 일을 해주지 라고 남자가 산타클로스처럼 도와준다고 천사의 날개를 달고 도와준다고 했어요. 내가 일을 근무를 더 할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따옴표 앞에서 연결이 보기와 되지 않기 때문에 well 다음 문장을 듣고 보기랑 최대한 찾으셔야 돼요. 그럼 밑에서 보시면은 내일도 출근 가기죠. 그래서 내가 더 일해 줄게 가지고 보기를 찾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연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얘도 따옴표 내용에서 정확한 날짜가 딱 찍혔어요. 그래서
그 발표가 다음 주다가 이제 눈에 딱 띄는 상태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또 여자가 시작하고 안녕 인사하고 또 우는 소리 해요. 그래서 블라블라 안 좋은 얘기 합니다. 생각보다 내 해야 하는 업무가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survey, questionnaire, 동의어 좋아해요. 그래서 요 설문조사는요. 질문이 가득하죠. 그래서 survey와 questionnaires 동의어, 액센트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김현서입니다. 10월에 토익 시험이 있었는데요. 자, 시험 볼 때 이제 벌써 난방기를 켜고서 시험을 많이 보죠, 여러분. 그 에어컨을 켜고 했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네요. 자, 저와는 LC 파트 2, 파트 4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 일단 여러분이 또 평상시에도 영어 공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해커스 영어 사이트 안내를 또 드리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난이도부터 또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 표정을 보니까 방긋 입꼬리가 좀 올라가 있죠. 헬씨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난이도를 판단을 하실 때에는 너무 예전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딱 한 번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근 1년 사이에 다른 시험들과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 지난달, 지지난달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먼저 파트 2부터 보시면 파트 2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파트 2를 보시고 나서 난이도가 정말 상이었다, 너무 어려웠다라고 느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떨 때 굉장히 어려웠나요? 총 25문제 중에서 내가 헷갈렸던 게 5개가 넘어갔다. 우회적, 간접적 답변들이 도저히 고를 수가 없었다. 너무 어려웠다. 또 영국 호주 발음 때문에도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하는 영국 호주 발음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우회적 간접적 답변들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게끔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는 너무 어려웠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고사장 스피커도 영향이 클 수가 있어요. 저도 고사장을 거의 10개 넘게 가봤는데 고사장마다의 편차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는 고사장 스피커 좋은 데를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또 피해야 될 고사장 안내도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사장도 잘 선택을 했고 했다면은 오늘의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의 포인트들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덩어리 표현이에요. 질문이 시작할 때 많이 나오는 덩어리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수업에서 정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도 출제가 되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워낙에 LC가 빠르게 나오죠. 그리고 파트 2는 어떤 대화의 맥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딱 2문장, 문제와 보기만을 듣고서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판단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덩어리 표현들을 많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ould you like me to? 자, 먼저 me가 빠진 How would you like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How would you like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 이 표현은 주문 받을 때도 일단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커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주문 받을 때 명사를 뒤에 써서 이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또 명사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 표현도 쓰거든요. 동사 어떻게 해드릴까요? 예를 들면 How would you like to pay? 어떻게 지불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에다가 me만 넣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이 표현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또 덩어리로 빠르게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표현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How would you like me to 덩어리로 많이 읽어보고 들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제가 해드릴까요?
다음 넘어가 보면은 What do you think인데요. 자, what이 물론 뭐 무엇을, 무엇이 무엇으로 해석이 되지만 어떻게로도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요 덩어리 표현에서 그래요. 의견을 물어볼 때 What do you think? 역시 명사가 이제 나올 때에는 전치사 of나 about 혹은 그 문장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는 문장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덩어리 표현을 여러분이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 놓으신다면 시험장에서 이게 나오면 이렇게 다 아주 반갑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는 표현인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파트 2에서 또 여러분 우리 빠질 수 없는 우회적 간접적 답변 몇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회적 간접적 답변은 이제 그 자리를 잡았죠. 6개에서 9개까지 항상 그 시험에서 볼 수가 있는 그 25문제 중에 이 정도 비율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거죠. 자, 그 우회적 간접적 답변이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내가 그 예상하는 답변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예상되는 답변들이 있어요. 가장 그 자연스러운 답변들. 그런 답변들을 빈출 답변이라고 하는데 그 빈출 답변의 비중은 60% 정도고 그 나머지는 얘네가 또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예상하는 답변만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확실하게 머리에 넣고 푸셔야 되겠고 다만 그 판단 기준이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애들을 다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안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실제 생활에서 이 질문과 이 답변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 법한 그래서 돌려 말하긴 하는데 말이 될 만한 애들을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익 시험이라는 게 또 객관식 문제 수만 명이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100% 인정을 할 수 있는 답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돌려 말해봤자 여러분이 충분히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Did you contact the supplier to place an order? 공급업체에 전화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떠올려지는 거는 연락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만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It's closed today. 오늘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문 못했다, 연락 못했다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실제 생활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충분히 그렇구나, 오늘 닫아서 못했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전제를 깨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서는 그 공급업체가 그 열었다는 전제로 물은 건데 이 전제를 그냥 깨버리는 이런 답변들은 또 파트 2에서 아주 또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요. 우회적 간접적 답변들도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들, 잘 내는 패턴들이 있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Did you review all cover letters for the designer position? 자, 이 자소서들, cover letter를 자소서를 말하고 이거 다 봤냐 이랬더니 또 봤다 안 봤다 이런 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So many people apply for the job.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 그래서 아직 검토를 못했다는 거구나.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 괜찮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다 못 봤다는 얘기구나.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다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음 걸 볼게요. Would you like to, 자, 이런 것도 덩어리 표현이죠. 이거를 하고 싶냐? Would you like to attend the shareholders meeting? 주주회의에 참석하고 싶나요? 라고 했더니 참석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답변도 나오지만 Isn't it optional? 선택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꼭 거기 가야 돼요?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이런 답변도 괜찮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표현 오늘 기억나시나요? 자, 다음 것도 가보도록 할게요. Do we need to reserve the conference room in advance? 자, 회의실 미리 예약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답변도 물론 가능하지만 some changes가 있었다는 거예요. 규정에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예약을 안 해도 된단 말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서 좀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요게 말이 되는구나라는 거. 자, 다음 것도 가보도록 할게요. Can you send the entry for the contest next week? 다음 주 컨테스트 참가자 명단을 보내줄 수 있나요? 자, 보내줄 수 있다 없다 이런 답변도 나오지만 We still receive applications. 저희는 아직 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보내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파트 2를 저희가 같이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청취력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는 거를 평상시에 잘 알아주시고 쉐도잉 있죠. 쉐도잉을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생들 글을 제가 좀 종종 읽어보는데 아마 그 학생분들은 내가 조금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이제 쉐도잉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쉐도잉을 되게 조금만 해서는 바로 2, 3주 안에 팍팍팍 결과가 난다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해야 결과가 나올 때가 많고 물리적으로 내가 이 소리를 따라해 주면은 듣는데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물리적으로 당연한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파트 2가 항상 여러분 수업에서 우회적 간접적 답변 패턴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도 특강이나 수업에서 이런 부분에 되게 중점을 맞추고 수업을 하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이 순간을 해석을 못하면은 우회적 간접적 그런 판단도 잘 할 수 없는 거니까 청취력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자, 이제 파트 4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4는 또 LC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의 집중력이 또 저하된 상태에서 항상 보는 파트인데 시간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파트 4가 14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3가 끝났을 때 이제 내가 딱 요거만 참자 하고서 그때 마음을 딱 다잡아 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난이도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또 얘도 많이는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파트 4에서 가장 어려운 거 3, 4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의도파악 문제 유형이잖아요. 의도파악에서 그렇게까지 오늘 고르기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시각 자료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답을 준 편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난이도를 알아봤고 이제 paraphrasing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ttentive, 세심한, responsive, 그러니까 response를 바로 주는, 바로 대응하는 이 표현들이 helpful, 도움이 되는으로 paraphrasing이 되는 게 있었고 자, 다음은 요거는 또 빈출 paraphrasing인데요. 이 paraphrasing 되는 것들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 mayor, 시장. 자, 또 mayor의 영국 호주 발음은 뭐죠, 여러분? mayor. 알 빼서 mayor.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mayor. 미국 발음 mayor. 영국 호주 mayor. 요게 city official, 시 공무원으로 paraphrasing.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정부 얘기도 토익에 또 소재로 등장을 하니까 이런 단어들 잘 알아주시고 다음 거는 manager. 토익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부장, 관리자를 supervisor, 역시 상사, 관리자 의미가 통하죠. 그리고 이런 managerial position, 관리자 직책에 대한 또 단어들이 토익에 항상 등장을 잘 하는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놓으세요. manage, supervise, oversee, control. 모두 다 관리하다, 감독하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 토익 빈출이니까 얘네들까지 잘 봐주시고 다음은 저희 의도파악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군 4월 펫샵에서 장군 4월은 참고로 제가 키우는 강아지들의 이름이에요. 자, 장군 4월 펫샵에서 새로운 강아지 간식을 만들었대요. 자,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쌀 수는 있다. 자, 그리고 의도파악 문제의 정답 힌트가 대부분 어디 나오죠, 여러분? 뒷문장에 많이 나와요? 앞문장에 많이 나와요? 대부분 앞에 다 많이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도 맨날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시험에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앞에 상황에서 대부분의 다 힌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이 상황들 두세 문장을 쭉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 이런 말이 나올 때부터 뭐 가격이 좀 비쌀 수는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부터 여러분은 뭔가 그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지금 이 말을 왜 하지? 그리고 나서 They contain plenty of vitamins for dogs. 강아지들을 위한 충분한 비타민을 함유를 한대요. 아, 지금 요거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구나 라는 거를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저희 HS 홈쇼핑 사이트, 자, 현서를 땄어요. 제 이름, 자, 현서 홈쇼핑 사이트에 대한 고객분들의 의견을 잘 받았어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상품들이 찾기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의도 파악 문제를 왜 틀리기가 쉽냐면은 이제 요 말이 굉장히 뭐 빨리 나올 때가 있어요. 문장이 막 길고 어려울 때. 그럼 여러분은 벌써 그 살짝 이 멘붕을 겪은 상태에서 그때 이 말이 멘트가 딱 나와버리게 되면 이미 지나갔다, 틀렸다 요럴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얘 하나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그 다른 문제들 막 고르는데 시간 많이 쓰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져요, 이 문제들이. 근데 다른 애들 다 잘 골랐고 또 이거를 충분히 잘 듣고 있었다면은 I can't find items quickly. 나도 잘 빨리 못 찾는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찾기 어려워. 이 의견에 공감을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정확한 해석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 뉘앙스라도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정도라도 좀 파악이 되어줘야 약간이라도 답을 좀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자, 다음 것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직업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참석하신 졸업반 학생분들은 모두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사과장을 맡고 있는 이 학교 출신이 여러분의 구직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릴 거래요. 그리고 나서 It is not usual to meet with the personal manager. 자, 인사과장 만나는 게 너네 쉬운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해, 참여해 그거를 권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의 의도 파악 문제들은 지금 쭉 봤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물론 살짝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좀 각색을 하긴 했지만 이 패턴들을 좀 봐도 그렇게 유추하기 어렵진 않았는데 어렵게 나오는 달들은 또 앞에 상황 말들을 되게 빨리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도 파악은 답의 힌트를 아주 직접적으로 딱 준다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통해 의도를 넌지시 유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답이 간접적으로 나올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가 난이도가 사실 되게 높아지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요 청취만 잘 됐다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 봤고요. 다음은 시각자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자료 문제에서는 한 방에 답 주면 얘도 쉬운 거예요. 뭐 한 방에 딱 말을 해서 바로 답이다. 그럼 좀 쉬운 거고. 근데 뭐 얘도 말했다가 이러면은 그 모든 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이번에는 여기서 한 번에 답을 줬죠. In the center. 센터로 답을 한 번에 또 말을 해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도에서 잘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뭐 장소 전치사들, 뭐 이런 부사들 이런 거는 평상시에 참고적으로 다른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쭉 보면서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는 이 패턴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죠. 보기가 얘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성우는 보기를 직접 언급을 하기보다는 이러면 너무 쉽고 싱거우니까 90% 이상. 그러니까 표가 10번이 나왔다면 10에 9번은 여기를 언급을 해서 답을 줘요. 여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 예상을 이쪽으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시각 자료는 너무 볼 데이터가 많아서 우왕좌왕 하다가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내가 좀 어디로 답을 잘 준다. 이런 패턴만 좀 알아도 조금 더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 잘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 파트 2, 파트 4 저와 함께 리뷰를 해보셨는데요. 시험을 보고 나서는 굉장히 내가 맞췄나, 내가 틀렸나 점수가 굉장히 궁금하고 하실 텐데 일단은 2시간을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시험 보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하루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또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10월도 굉장히 즐겁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